전한을 멸한 신나라. 중국사 25사의 왕조를 멸한 세력들은 결코 제도권 밖에 있었던 외부의 세력들이 아닙니다. 왕조의 중심 구중궁궐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 중국사 25사 왕조들을 전복한 세력들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중국사 25사의 국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사람, 대학 교수, 역사 선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사 25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나대는 차이나의 역사학자들 모두 똑같습니다. 구라를 치려면 제대로 알고 치든지. 한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라고 하면서 그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아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차이나 국민 대다수는 왜 자기들의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해야만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이나 국민이었으면 수백, 수천 번 의심했을 터인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그 잘난 실력이거니와 왜 어떻게 25사의 국명이 만들어졌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런 실력들이 무슨 화상주를 읊고 역사 문제를 논한다고 입을 열고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역사의 진실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전한의 수도. 한나라란 한고조 유방의 소초평 항으로부터 봉지로 받은 땅이 한정인 한양 장안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평양의 팽성의 항우를 제압해서 천하를 장악했으므로 저생 시스템의 중심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왕조는 제왕의 성인 국내성에서 수도를 정했지만 소초평 항우는 자신이 불지른 진나라의 아방궁이 국내성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기거할 명분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고조 유방이 건국한 전한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의 비밀들을 먼저 밝혀봅시다. 장락궁. 장락궁은 한고조 유방이 거주했던 궁실로 이곳에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한지의 영웅 한신이 토사구팽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스남의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쪽에 용비, 봉상 두 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융복전 동쪽에 장락전이 있으니 대비를 모시던 곳이다. 두 누대가 있는데 왼쪽은 용비라 하며 아래에 경회원이 있고 오른쪽은 봉상이라 하는데 아래에 백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중동국여지스남에 장락궁, 장락전이 있었던 봉상과 진시황제 진나라의 봉상회는 또한 동일한 지역으로 신중동국여지스남에서는 장락전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조작했습니다. 장락궁이 있었던 곳은 신도인 한양장안의 관주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의 군명만을 4000번 이상 읽어보면 이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해안을 갖추게 됩니다.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이 봉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봉상이라는 지역은 오직 한 군데, 만중산의 한가운데 관중을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봉상루란 봉상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두각으로 종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수의 무대는 관중의 한양장안입니다. 봉상루, 충루가 구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나오니 영역기도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을 만하네. 봉황이 대궐들에 나는 건다 송황의 세대라. 축가소리 들레는 웬일에 우소를 연주하도다. 바로 조선 왕조실록의 화성인 한양장안에 봉상이 있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또한 진나라의 봉상과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방궁도 있었고 수당 고려황제의 궁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무제의 장량궁과 오조궁. 한무제 유철은 고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설치한 인물로 한무제 유철이 있었던 궁실도 또한 살펴봅시다. 동파소식에 능호대기의 식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능호대기 소식. 남산의 아래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생활이나 먹고 마시는 일 등등은 산과 밀접하게 된다. 사방의 산이 종남산보다 높지 않고 도읍에 접한 아름다운 산 중에 부풍보다 가까운 곳이 없다. 능호대기의 남산이란 서울의 남산이며 종남산이란
머리맡에 종을 끝종으로 변주한 것으로 천하의 맞산인 천주가 있었던 서울의 수양산 금강산입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저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능어대기의 첫 구제를 통해 동파소식의 능어가 서울의 남산에 가까운 곳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파소식의 능어대기를 통해 이곳에 진한수당의 궁실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백날 조작된 역사를 보다가 동파소식의 시 한 수가 이렇듯 우리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우리의 무대 어느 곳이었을까요? 동파소식의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 삼절구를 인용합니다.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복원하고플 따름이란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러운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이 시에는 봉상팔관의 무대 봉상의 여산 즉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으로 여산 아래에 아방궁 자리에 화천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파소식의 주유왕의 여산 삼절구에서는 여산의 아방궁 자리에 화천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을 심층 취재해 봅시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가, 장센전, 갈고로 증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탁천궁의 고대음이 탕천궁이니 이 화천궁이 탁천궁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동파소식의 능어대기의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에 이 탁천궁 자리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같은 진나라 목공의 궁실 자리에 그 후손인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파소식의 단 2개의 식구를 통해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곳이 신도인 관중의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곳에서 전한을 멸한 신나라가 탄생하겠는데요. 신나라란 왕망은 전한의 11대 황제 원제의 황후 왕씨의 조카이다. 왕망은 기원전 33년에 왕몽의 추천으로 황몽량이 되어 입관했다. 그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평판을 잃지 않았고 순조롭게 승진하여 기원전 16년에는 봉업 1500호를 영유하는 신도 후에 봉해졌다. 그리고 기원전 8년 드디어 숙부 왕건이 사직하자 왕씨 일족과 고모 황태후의 후원으로 불과 38세의 나이에 대사마 자리에 올랐다. 왕씨 일가에서 5번째 대사마의 탄생이었다. 기원전 8년 대사마가 되었고 9세의 평제를 옹립한 후 안항공이 되었다. 그러나 평왕을 죽인 다음 2세의 영을 세워 스스로 섭정이 되어 과항제를 자칭하였으며 8년에는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황제에 즉위한다. 안한공이란 안주와 한양을 봉지로 받은 것으로 한양이 또한 신도이기도 합니다. 왕망이 기원전 16년에는 봉업 1500호를 영유하는 신도 후에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곳 신도를 기반으로 전한을 멸했기 때문에 왕망이 건국한 나라가 신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국사 2후사 군명의 비밀로 동영상 제2회에 중국사 25사 군명의 비밀들이 모두 나오니 꼭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최초로 밝히고 공개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리안 X입니다. 왕망이 봉지로 받은 신도란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성산, 경산, 대주, 범피, 벽진,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과 왕망이 봉지로 받은 신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군명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과 한양 장안이 경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정 동국 여지스남 한성부의 제형에 팔령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건국된 한양 장안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그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신도 팔경시의 무대 신도가 바로 왕망이 봉지로 받은 그 신도입니다. 이 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꽃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철옹성은 금성인 철성, 한성, 국내성이며 상림원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한 정원으로 이곳에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실로 시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복례의 오색이란 이곳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가 바로 금강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흉노란 전한이 망하면서 또 하나의 오랑캐가 탄생했습니다. 왕망에게 망해 쫓겨난 전한의 세력이 바로 남흉노가 됩니다.